자, 이번 영상에서는 성장주를 투자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설 투자입니다. 요 부분을 좀 이야기할 건데요. 어떤 분들은 뭐 가치주들은 시설 투자하고 관련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가치주가 어쩌고 굴뚝주가 어쩌고 하는 애들은 공급과잉 시대가 언제였어요? 공급과잉 시대가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있었잖아요. 그때까지는 세계 경제는 어쨌든 성장구도에 있었죠. 성장구도에 있는데 트럼프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축소되는 수요가 축소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치주들 굴뚝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낮죠. 가동률이 낮은 데다가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가동률을 풀로 채우고 모자랄 가능성은 낮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데다가 얘네들은 또 이제 이 유통기한이 길잖아요. 재고에 대한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이 재고를 장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호황기 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급 부족에 걸릴 가능성은 또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 투자라는 부분이 굴뚝주나 가치주에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주에 비하면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성장주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 산업이 이를테면 우리가 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이런 개념을 가지니까 보통 이제 여기에 있는 건데 주가는 이런 식으로 치솟아 오른 부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주가가 먼저 이제 많이 오른 거지. 그래서 지금 조정을 압력을 받는 건데 이 경우에 현재 생산 시설은 이만큼만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생산 시설을 확대해야 되는 압력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시설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고 그걸 여러분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체크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자, 첫 번째는 성간주의 의무 위반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 중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보면 아시잖아요. 두 부류가 있어요. 크게 나누자면 사람은 특히 이제 자녀를 키워보시면 자녀들을 관찰을 하면 딱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한 부류는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서 주도적으로 잘 치고 못 나가요. 하지만 사고를 많이 치지는 않아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큰 사고 같은 건 잘 치지 않아. 그래서 큰 성공도 어렵겠죠. 하지만 무난한 그런 어떤 생활들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유형이 있고요. 또 한 성격은 일단 일부터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고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거에 따라 좀 결과가 다를 수 있는데 경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자들도 좀 신중한 그런 경영자도 있는가 반면에 그냥 일부터 저질러 놓고 뒤에서 수습하고 그냥 이러는 스타일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터 저지르는 경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간주의 의무 위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업을 통째로 말아먹는 경우가 흔하게 벌어집니다. 앞으로도 흔하게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과잉 투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동률이 50%인데
신규 투자를 한대요. 그리고 신규 투자를 하더라도 이만큼만 하면 되는데 이만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좀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려면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구분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냥 이 개념만 깊이 있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상위의 어떤 그 내용부터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동률이 50%인데 신규 사업을 한대요. 아니, 신규 사업이 아니라 시설 투자를 한대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잉 투자이거나 아니면 생산 라인이 다른 경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요런 경우. 근데 시설 투자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제품군이잖아요. 제품군이니까 이제 생산 라인이 같지 않을까 하는 좀 부분이 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요거 갖고 좀 판단할 수 있다 해서 가동률을 한번 봐보세요. 가동률이 풀이 차가지고 이렇게 미리 땡겨서 하는 건지 급하게 하는 것인지 등등등.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생산 라인에서 매출이 얼마큼 떨어졌는지가 나오잖아요. 물론 생산량까지 공개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뭐 500억의 매출을 달성을 하는 구조인데 시장은 1조 원의 시장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5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추가로 투자하는 투자 금액이 기존에 있던 투자 금액과 비교했을 때 얼마큼 크냐 적으냐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들 중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이렇게 조금씩 하는 그런 경영자들도 있고 한꺼번에 왕창 땡겨서 하는 경영자들도 있어요. 근데 장롱도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연초에 경영자가 이제 신년 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직원들한테요. 그래서 올해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일으키면은 연말에 성과급 축제를 벌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 직전에 가서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규모의 시설 투자를 딱 해요. 그로 적자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관리자들 불러갖고 니들 때문에 적자 났어 이러면서 관리자들이 그런 거 모를 거 아니야. 회계 그런 게 아니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윤을 더 만들어라. 그래서 직원들을 더 쪼아라. 생산력이 높게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는 그런 나쁜 경영자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장롱은 이런 경영자들 무수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직원들이 생산성이 떨어져서 개판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경영자는 뭘 남는 게 있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두 번째 자주 벌어지는 내용이 뭐냐 두 번째로 많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횡령 배임입니다. 횡령 배임 뭐 관리직에 있으신 분들이든 또는 심지어는 똑똑한 직원들도 많이 알 부분들인데요.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지만 횡령배임은 경영자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직원들도 횡령배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연 관련된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동을 이제 다루거든요. 구리? 동을 관리하는데, 이게 전극을 깎아요. 지금도 전극으로 깎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근무할 당시는 이제 전극으로 때려가지고 이제 형상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이때 이제 동을 많이 씁니다. 동이 좀 단가가 세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쓰고 남으면은 이제 남아요. 짜투리가 남고 또 또 그대로 남습니다. 뭐 부식되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철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돈이 제법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갖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또는 막 공구 같은 거 있잖아요. 공구 사면서 뒷돈 빼돌리고 뭐 시설 투자하면은 시설 투자가 딸랑 기계만 갖다가 놓겠어요? 기계 놓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공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도 다 따라갈 테니까 거기에서 이제 뒷돈 챙기는 경우도 있고 또 거래처에서 상품권 들고 와갖고 뒷돈 매기는 데도 되게 많고 심지어는 기계에서도 경영자에게 떨어지는 그런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그런 기업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알게 모르게 여기서 이제 뒷돈 로비가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리 이제 막 기계를 사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또는, 막 일부러 고물 처리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기계를 빼내고 또 기계를 갖다 때려 넣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는데, 물론 이제 직원들의 눈속임이 좀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대기업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또 저도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해봤지만 어느 날 멀쩡한 기계가 나가고 들어오면은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거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직원들 입장에서 물건 만들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따박따박 월급 주면 그게 이제 최고니까 세세하게 뭐 기계가 쓸데없이 왜 나갔는지 어쨌는지 뭐 경영자가 좀 좋은 거로 바꾼다 그러면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그 기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알고 있는 거는 이제 회계 담당 쪽만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직원 수가 많다 해도 얼마든지 또 눈속임으로 얼마든지 떼먹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돈 창고 만드는 데서 가장 많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이제 구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그러면, 옛날에도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장롱이 소액주주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장롱이 힘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또 인적 네트워크가 조금 지금은 상실돼서 이제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소액주주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 횡령비에 많은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액주주 운동을 많이 했었었는데,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경험을 했냐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무수히 많은 기업들을 분석을 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장롱이.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을 머릿속에 갖고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벌어졌던 사건이 뭐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요, 기업이 이렇게 그 순자산이 5천억이 있어요. 5천억이 있고 매년 500억의 이익을 발생을 시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인이 어쩌니에다가 투자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몇천억씩 땡겨서 투자를 했다? 심지어는 부채까지 땡겨서 막 몇조 원씩을 막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3개월 만에 대규모의 적자가 나가지고 이 5천억이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면은 뭐 일명 사기당했다. 그죠? 내가 중국에다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중국 짱깨들이 나를 뒤통수 쳐갖고 그 돈 먹고 날랐어.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같이 해먹었나? 아니면 공장 기계를 샀는데 5천원짜리 기계를 샀는데 기계가 그냥 3개월 만에 고장이 나버렸나?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 어떤 기업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물론 이전부터 뭔가를 숨겨왔고 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장시켜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또 이런 배경이 나타난 데는 또 뭐 이런저런 또 이런 게 있어. 그런 것도 얘기하면 민감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굴뚝주나 가치주들은 이미 지금 이 가동률이 떨어져 있어서 뭐 투자할 명분조차도 없잖아요. 앞으로 산업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그런데 가동률도 널널한데, 물론 기계가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하면 뭐 그런다고 치지만,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거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명분밖에 안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드물어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뻔한 상황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을 사례적으로 볼 때에 드문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을 택하죠. 다른 방법을 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요런 경우라서, 뭐, 이게 사실상은 증명하기는 힘들어요. 성간주의 의무 위반이냐, 횡령배임이냐, 아니면 운때가 안 맞아서, 뭐, 그러느냐, 등등등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반드시 유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통은 이제, 뭐, 횡령배임은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다라고 봤을 때 이것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과잉 투자라는 개념이 포괄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잉 투자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아직까지는 상폐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상폐 수준에 됐다고 규정해야 될 부분들. 감자 때리고 증자 때리면 사실상은 실패라고 보는 겁니다. 실패의 결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감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적자형에 대한 자본 잠식, 그로 인한 감자와 증자의 과정들이 거친다면 그것은 사실상은 실패로 규정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8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K땡땡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80년 정도의 역사가 최근까지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 80년 된 역사에 있는 기업이 많나요?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 기업 중에서 적자 보고 자본 잠식 깔리고 했던 기업 딱 하면은 금방 나오지. 근데 이제 이 기업의 망한 케이스는 뭐냐면, 이 기존 사업에서 어쨌든 흑자 구조를 나오고 있는 구조 속에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그냥 막 일을 막 저지른 거야, 그냥. 막 저질렀는데, 공장을 딱 이렇게 대규모로 지어놨는데, 어떤 기업은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야. 계속 적자 보죠? 그러니까 계속 자본 잠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구조조정도 안 하고 계속 돈을 밀어넣어갖고 계속 이거를 또 투자를 해. 그래갖고 이제 아주 그냥 통째로 그냥 싹 무너져 버리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물타기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이제 여러 종목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중으로 여러 종목을 삽니다. 이거 오르면 이제 차익 실현하고, 만약에 이놈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손실이 나게 되면, 이제 이 중에서 1등 가리고 2등 가려갖고, 그나마 이제 좀 가능성이 있는 놈을 조금 더 배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비율을 낮춰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보통 이제 시세 모멘텀 매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배수로 때려버려. 그냥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 딱 났다 그러면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는 주의. 그래서 나는 거기서 한 방에 탈출을 하겠다 그래갖고 뭐 상태가 좋든 말든 간에 그냥 배수로, 여기서 10%다 그러면 20% 그냥 확 때리고, 20%다 그러면 40%로 확 때려버리고, 이러다 이제 반등도 못하고 이제 훅 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장롱에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많은 투자자들을 교육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모한 막 공격적인 태도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어쨌느냐 그러는데 뭐 인생은 한 방이다 어쩐다 그러면서 뭐 찌질하게 뭐 새가슴도 아니고 뭐 그렇게 징징대느냐, 그냥 한 방 지르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20년 동안 투자한 또 주변에 있는 후배들이 있는데 20년 동안 돈을 많이 날렸어요. 그런 짓을 해가지고 날렸는데 또 그래. 너 이래로 해서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럼 뭐라 하냐면은 순간에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뭐 이래저래 급등주 만나갖고 막 수익이 막 100%, 200%씩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좋았던 기억만 생각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실패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됐는데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번 말아먹었거든요. 몰라. 모르고 그냥 자기 좋았던 그 순간만,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잡으면 대박이 난다. 이런 사고방식.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좋았던 시기가 있었죠. 그 추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막 일을 저질러는 거야. 그냥 과대망상증 돈키호테 걸려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된다. 물론 과거 투자에 대한 이력을 좀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한 예로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이제 그렇게 큰 위기가 많지는 않았지만 외환 위기라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80년이라는 역사를 가졌다는 얘기는 사실상은 외환 위기를 경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외환 위기 때 경영자가 교체되지 않고 대물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일명 말하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사실상 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법정 관리라는 제도로 수혜를 받은 그런 자손들이 있지. 어? 지분율 해봐야 10% 20% 가지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주인 행사를 하면서 법정 관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잘 탈출구를 만들고, 그래 뭐 그래서 망하면 부자 3대 간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빼돌렸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왔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근데 이 망한 케이스의 이유가 인생은 한 방이다 가지고 때려가지고 말아먹고 그 전에 돈을 싹 빼돌리고 그리고 법정관리 들어가서 또 이래저래 보상을 받고 그러고서 다시 이제 또 경기 좋아질 때 또 어쩌고저쩌고 했다 빼돌리고 또 인생이 한 방이다 그래갖고 또 질러 제끼고 그러고 이제 돈 부족하면 주주들한테 손 벌려서 돈 달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과학의 발전은 있어도 인간의 인문학은 발전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이 인간의 수준이 제자리이기 때문에 반복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과거에도 그랬으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도 사람 됨됨이 나름이고요. 과거의 실패를 경험해서 개가천선해갖고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투자 이력들을 보고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특히 이제 우리 분석할 때에 간접 분석, 진적 분석 등등부터 시작해서 과거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는데 그 과정에는 무수히 많은 비용과 대가가 치러지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당하는 거야. 경력 20년이 있는 사람도 당해요. 과거 데이터를 갖고 있고 등등등 했다면은 조합을 한다면은 당할 가능성이 낮지.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그러려면 조직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시스템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힘들다 보니까 일명 말하는 포트폴리오라는 전략이 발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증시 주가가 왜곡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포트폴리오 전략 때문이기도 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분석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라. 그래서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하면 어쨌든 기업이 특정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1차의 성공을 거뒀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장이 계속 열린다 그러면 생산량을 계속 늘려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아무리 이 산업이 앞으로도 큰 성장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방금 얘기했던 횡령배임이나 성간주의 의무 위반을 비롯하여 이제 우리가 운칠기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리 능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업이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주가가 고가권에 있을 때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경영자가 장난치는 게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장난질을 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신다 그러면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영상은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